최근 2년 동안 일본에서는 아베와 스가 두 명의 총리가 물러서고 기시다 후미오라는 세 번째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총리가 두 번이나 교체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현재 기시다 총리도 얼마나 오랫동안 일본을 이끌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군함 열척을 끌어다 일본을 포위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 전 세계 탑3 중 탑2와 탑3가 오로지 일본을 타겟 삼아 군사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이 세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0월 4일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아베 후임으로 등장했던 스가가 연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에서 100번째 총리가 등장한 것이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는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각각 과반을 획득해 공식적으로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국제외교의 최일선을 담당하던 외무상을 거치면서 극우에 가까운 정치 성향을 보였고 주변국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일삼아왔습니다. 한국과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임이 인정되는 바 한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에서는 대부분의 일본 정치인과 별다를 것이 없었으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물론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없지만 기시다는 외교적인 안목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다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과 러시아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화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에 대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떨까요? 며칠 전 푸틴 대통령이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회의에 참가해 러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정치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인 노선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지만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분쟁의 씨앗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아베 총리 집권 시절에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평화조약 체결을 희망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대치해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쿠릴 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현재 러시아가 시료 지배 중인 쿠릴 열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러시아는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4개 중 2개를 돌려주겠다고 일본을 회유하기도 했었으나 일본이 4개 전부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영토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 일본은 일단 영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양국 간의 평화조약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가 총리로 선출되자마자 중국 내에서는 그의 과거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관찰자망은 그가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 반중 정서를 활용했다면서 그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를 언급한 사실,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적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일본이 배치 장소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기시다가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한 발언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발언들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중국과 일본은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죠. 그런데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진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3일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의 방위성 통합망료간부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열척이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나란히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양국의 함정이 오스미 해협을 동시에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오스미 해협은 비영해 해협으로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군함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양
양국의 군함이 동시에 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점이며,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오스미 해협은 일본 규슈섬 남단 오스미 반도와 오스미 근도 사이의 해협으로 길이는 약 24km, 너비 33km이며 가장 좁은 곳은 28km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 규슈섬과 굉장히 가까운 해협이기 때문에 자칫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열도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오스미 해협 때문에 중국과 일본 간에는 설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3년 8월 중국 북해함대 소속 군함 3척은 오스미 해협을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입했었는데요. 당시 중국과 미국은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아 하와이에서 미중 해상 연합 수색 및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함 3척이 갑자기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해 하와이로 방향을 틀었는데, 원래 중국은 이전까지 대부분의 경우 오키나와의 미야코 해협을 이용했었죠. 그런데 예고도 없이 오스미 해협으로 진입한 중국 군함은 해협을 통과하면서 가판의 도열에서는 강군의 꿈을 이루자는 선서시까지 공개했으니 상당히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일본은 P3 초계기까지 동원해 중국 군함을 감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몇 년을 지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10척이나 오스미 해협에 접근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10월 14일부터 3일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 18일에는 일본 북쪽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더니 20일에는 지바현 동쪽으로 130km까지 접근해 일본 열도 우측을 따라 남아있습니다. 21일에는 시조카현 동남부 이즈제도 부근을 지나 22일에는 고치현을 따라 내려오더니 23일 오전에는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약 130km 지점에서 중국 함정인 레나이급 미사일 구축함에서 헬기 6대를 띄워 올렸습니다. 이때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일본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와 다네가시마 사이에 있는 오스미 해협까지 지났는데요. 이동 경로를 요약해보자면 중국과 러시아 군함 10척은 동시에 일본 북쪽 스가르 해협을 빠져나와 일본 열대 오른쪽을 휘감으며 남하에서는 남쪽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열도의 오른쪽 130km 지점까지 접근한 만큼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마음먹고 일본을 공격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항해였기 때문에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발진시킨 겁니다. 물론 스가루나 오스미 해협은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군함이 통과하는 것에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만, 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했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일본 주변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의 빈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고가 아니겠나고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최근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해상 합동훈련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지난 9월에는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해군이 모두 참여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대만을 압박하던 중국을 견제하려는 군사훈련임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었죠. 그런데 이런 배경에는 전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두 개의 주요 동맹체를 결성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가 참여한 오커스라는 안보 파트너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쿼드입니다. 사실상 오커스는 군사 분야, 쿼드는 경제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지난 9월 2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쿼드의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만큼 이제 군사로든 경제 분야로든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였죠.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나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중국을 위한, 중국에 의해 생겨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성명은 국제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증진해 인도태평양과 그 외 지역 안보와 번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쿼드는 지역 평화, 안정, 안보, 번영을 위한 힘을 보장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반영된 국제법을 지지해 동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도전에 맞서겠다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죠. 원래 쿼드는 쓰나미 대응을 위해 2004년 발족했으나 한동안 활동이 없다가 2017년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중국과 러시아 군함 10척이 동시에 일본 열도를 휘감아 통과한 것은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건의 분수령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